네, 예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캐퍼뉴스입니다. 피터장 기자가 금요일에 앵커를 맡게 된 데다 주말과 프레지던스 데이 휴일까지 겹쳐 오랜만에 예청자 여러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들 주말 연휴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헬라인입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들에게 5차례에 걸쳐 50만 달러가 넘는 구호기금을 전달했던 한인회가 내일부터 6차 구호기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50분을 선정해 1,000달러씩 기금을 지급합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지역의 겨울 폭풍이 몰아칩니다. 올 겨울에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강풍을 동반한 비도 내릴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뉴올리언스 마디그라 축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 대교구 데이빗 어카노 보좌 주교가 총에 맞아 피살됐습니다. 범인은 가정부의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미 전국 공항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총기가 지난해 6,000여 정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렌트가 치솟고 있어 미국 세입자들은 평균 소득의 30% 이상은 렌트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터키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가 1,000명 더 늘었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2월 21일 화요일 캐퍼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자신의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꿈을 이루는 것이기에 많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코로나19 이전에는 모기지를 절대로 미납하지 않았습니다. 팬데믹은 우리 모두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기지를 미납했었다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이 여러분의 주택을 지켜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만회하도록 구제금을 대출기관에 직접 지불합니다. 수수료도 없고 되갚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격이 되는지 지금 알아보세요. camortgagerelief.org. 네, 한인회가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 가정들을 선정해 구호기금을 전달합니다. 한인회는 내일부터 구호기금 수혜 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습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1,000달러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신청 방법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LA 한인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들을 돕기 위해 6차 구호기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저소득 가정 50가구에 가정당 1,000달러씩 구호기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6차 구호기금은 총 5만 달러로 LA 한인회 자체 기금을 포함해 뱅크 오브 홉, 오픈뱅크, CBB뱅크, SH 홍 파운데이션 홍성애 이사장, 주사랑교회 등에서 기부해 주신 것입니다. 6차 구호기금을 신청하시려면 거주지 주소가 명기된 서류, 신분증 사본, 2개월치 은행 스테이트먼트 등 구비 서류를 첨부한 신청서를 한인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자의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기술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서 제출은 2월 22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LA 한인회관 출입 게이트 앞에 마련된 투명 박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구호기금 대상자는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서류 심사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선정되며 최종 선정자는 오는 3월 17일 발표됩니다. LA 한인회는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부터 한인 각계 인사들과 단체, 교회 등의 기금 후원으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50만 5천 달러의 구호기금을 경제적으로 힘든 한인들에게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내일부터 남가주 전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와 비바람을 동반한 강력한 겨울 폭풍이 몰아칠 예정입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은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고 위험한 폭풍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애쉬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등 남가주 지역에 올 겨울 들어 가장 춥고 위험한 겨울 폭풍이 몰아칠 예정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전역에 수년 만에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되며 강풍을 동반한 비가 주말까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 지역은 평년 기온보다 20도 이상 기온이 더 떨어져 상당한 추위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안과 밸리 지역에는 최대 3.5인치까지 비가 내리고 산간 지역에는 최대 5피트 이상 눈이 내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LA 지역은 내일 오전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고 목요일부터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산간 지역에는 최대 시속 70마일에 달하는 강한 북서풍이 불 것으로 예상되며 해안과 밸리 지역에도 최대 시속 50마일 이상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 당국은 이번 겨울 폭풍으로 전신주와 가로수들이 쓰러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폭설과 폭우도 도로 곳곳이 차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보건국도 이번 겨울 폭풍으로 인해 주말까지 상당한 추위가 닥칠 것으로 예상하고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국은 사전에 한파에 대피할 수 있는 쉘터를 확인해 둘 것과 실내에서 주방용 오븐이나 바베큐 오븐을 난방용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캐플라 뉴스 아슐리 킴입니다. 네, 총기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항공 여행 안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가 6천여 건에 달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기를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항공 여행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연방교통안전청 TSA는 공항 검색대에서 지난해 압수한 총기가 6,542종류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18종 골로 총기가 적발되는 셈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데이비드 페코스케 TSA 청장은 공항 검색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우리가 사회에서 목격하는 것을 실제로 반영하는 것이라며 총기를 소지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팬데믹 첫 해였던 2020년 한 해를 제외하면 공항 검색대에서 압수된 총기는 2010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 압수되는 총기가 많은 지역엔 텍사스의 댈러스, 오스틴, 휴스턴 그리고 플로리다 3개 공항, 테네시 내쉬빌, 애틀랜타, 피닉스, 덴버 등 대체로 총기 소지에 우호적인 지역들입니다. TSA 직원들은 엑스레이로 무기를 발견할 때 승객이 접근을 하지 못하도록 벨트 작동을 멈추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에서는 총기를 압수하고 소지자들 체포하기도 하지만 처벌 없이 여행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동료에게 총기를 건네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검색대에서 적발되는 총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은 더 많은 미국인들이 총기를 소지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총기 구매 관련 신원 조회 건수는 지난 2000년 700만 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1640만 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카슨을 전하겠습니다. 캐톨릭 LA 대교구의 데이빗 오커너 보좌주교가 충격 피살돼 충격을 줬습니다. 범인은 가정부의 남편으로 밝혀졌습니다. 애슐리 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하시엔다 하이츠 자택에서 총에 맞아 숨진 데이빗 오코넬 주교 살해범이 체포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20일 오전 토렌스에서 오코넬 보좌 주교 살해범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새벽 토렌스의 2400블럭 켄우드 애비뉴 한 주택에서 오코넬 주교 살해 용의자와 수시가 대치하다 이날 오전 8시 15분 65세 카를로스 메디나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직후 메디나는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으며 주교가 자신에게 빚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메디나는 오코넬 주교의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여성의 남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오코넬 주교는 하시엔다 하이츠 자택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오코넬 주교 집 인근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캐플라 뉴스 아슐리 킴입니다. 네, 지난 주말에도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뉴올리언스 마디그라스 축제장과 테네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미 전국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82건입니다. 제니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뉴올린즈에서 열릴 마디그라스 축제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매년 뉴올린즈에서 개최되는 대형 페스티벌이 열린 이날 오후 9시 30분께 바커스 크루 가장 행령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밀집해 있는 한 레스토랑 밖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당시 10발 이상의 탄환이 발사되자 가장 행령을 보기 위해 모인 관람객들이 몸을 피하는 등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현장에서 청소년 1명을 포함해 총에 맞은 5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 중 남성 1명은 사망했습니다. 또 이날 오전 멤피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1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주말에 발생한 2건의 총기 난사 사건을 포함해 미국에서 올해 들어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은 82건입니다. 카슬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렌트비 부담이 치솟고 있습니다. 미 전국 세입자들은 월 평균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이 3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세입자들은 월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득 대비 렌트비 비율이 30%를 넘긴 것은 2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통계 분석 업체 무디스 애널리틱스가 최근 공개한 본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미국 세입자들의 월 평균 소득 대비 렌트비 비율은 1.5%가 증가해 30%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주택당국은 소득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구를 렌트 과부담 가구로 정의합니다. 미국의 평균 세입자들이 렌트비에 지나치게 많은 비율의 소득을 지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대도시들에서 소득의 30% 이상을 월 렌트비로 쓰는 게 오랫동안 일반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30%를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득 대비 렌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는 뉴욕으로 소득의 68.5%를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는 35.6%로 마이애미, 포트로더데일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렌트비 지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파트로 몰리면서 렌트비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카플란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터키에 또다시 강진이 발생해 사망자 수가 1000명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8시 30분께 규모 6.4 강진이 터키의 동남부 하타이즈 데프네를 강타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3명이 숨지고 200명이 다쳤다고 보고됐으며 이 지진 발생 이후 터키의 지진 사망자가 1000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써 이번 지진 사망자는 터키에서만 42,310명, 시리아 5,814명을 합쳐 48,1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추가 지진 피해자들 중에는 두 주 전 강진으로 무너진 건물로 세간살이를 챙기러 갔다 매몰된 주민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이 큽니다. 한편 한인회는 유니세프와 함께 지진 피해 지역 돕기 성금 모금을 오는 28일까지 계속합니다. 네, 오늘 한인회에서 무료 독감 및 코로나 백신 접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백신 접종에 참여하신 한인들은 예상보다 적었습니다.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분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꼭 접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화요일 카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